잠깐만요. 됐다. 됐습니다. 네. 자, 5단원 수업을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가는데, 5단원은 동물과 에너지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 교재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잘못됐다. 여기 5단원 보시면 되겠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선생님이 여기 단원과 관련된 영상은 따로 또 구체적인 영상 또 올려줄 테니까 참고해서 봐도 되고요. 그렇게 우리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5단원 파트 자체가 뭐냐면 동물과 에너지라 그래서 동물에 대한 파트죠.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한 파트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처음에 이제 영양소,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해서 영양소를 이제 우리가 검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꼭 필요한 소화, 그 다음에 심장에 관련되어 있는 순환, 그 다음에 폐와 관련이 있는 숨 쉬는 부분, 호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오줌을 만드는 배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오늘은 소화와 순환 파트까지 지금 영양소 플러스 소화와 순환까지 오늘 진도 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동물, 오단의 동물이잖아. 이 동물의 구성 단계를 알아야 돼요. 자, 구성 단계라는 건 뭐냐면 가장 작은 단계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지. 이 단계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가장 작은 단계는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애들. 사람들도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만들어지잖아. 똑같아.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육 세포 하나가 모여서 근육 조직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근육 조직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라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근육이냐?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소화를 담당하는 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벽 같은 게 다 이제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사람의 이렇게 입,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 소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를 담당하는 전체, 이런 애들 우리가 소화계라고 하거든. 그걸 우리가 기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걸 기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관계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소화를 담당하는 부분, 내 소화를 맡아주세요. 내 순환을 맡아주세요. 호흡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뭘 만드냐면 이렇게 기능을 하는 하나의 완전체를 만들게 되지. 이 완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사람 하나의 개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요걸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한테만, 동물한테만 있는 게 뭐냐? 바로 기관계가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식물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서 같이 알아야 되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는 똑같아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동물에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동물에 없는 게 뭐냐면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만들어요.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있고, 기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동물한테만 있는 건 기관계, 식물한테만 있는 건 조직계다. 요 조직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식물에 이렇게 줄기에 보게 되면, 물이 이동하는 물관과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관과 체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식물 줄기 안에 들어있는 관다발 이런 걸 만들거든. 이런 걸 우리가 조직계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성 단계.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 오투 문제집에 오투 문제집 11쪽을 보게 되면은 11쪽에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음. 일단 우리는 이 그림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 해당하는 단계를 각각 써라. 이렇게 다처럼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다. 이게 세포가 되는 거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 음. 그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기관이라고 하고 이런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모여 있는 이런 나 같은 거 소화기관이거든. 이런 걸 기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란 하나의 개체가 된다. 그림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영양소. 자, 영양소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게 영양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 우리가 주 영양소라고 그래. 주 영양소. 주가 된다 이거야. 주 영양소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들이다. 그래서 주 영양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탄단지라고 부르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주 영양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이런 애들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면 얘가 4kcal, 단백질도 4kcal, 지방이 9kcal. 동일한 양을 먹었을 때 지방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얘들의 특징은 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특징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킬로칼로리 열 에너지 단위거든. 그래서 어쨌든 4kcal, 4kcal, 9kcal. 지방은 9kcal의 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요거 가끔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되겠고, 아, 얘들을 먹어야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음식으로 얘들을 흡수해서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먹어서 우리가 소화작용을 시킬 건데, 소화작용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작게 작게 쪼개가지고, 우리 세포들이 얘들을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용이 바로 소화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소화작용을 통해서 잘게 쪼갤 건데, 그때 소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애들이 누구다?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그럼 얘들은 어디에 들어있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보통 이제 곡식, 쌀이나 밀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은 보통 이제 콩, 두부, 그렇죠? 그다음에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생선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방은 우리가 어, 깨라든지 땅콩 요런 데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 얼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탄수화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얘들은 먹었을 때 주로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험 대비니까.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건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먹고 나서 남은 것들 있잖아. 남은 탄수화물은 어디로 되냐면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피부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거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밥의 양을 줄이는 거지. 탄수화물 특징 뭐다?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다. 단백질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피부부터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여튼 우리 내장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다. 물론 공통적으로 전부 에너지원으로 사용은 된다. 그런데 주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바로 뭐다?
단백질이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성질을 반반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원도 되고 몸의 구성물질도 되고 반반 정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몸의 구성 성분이다. 주로 몸 구성 성분이다라는 거.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이라는 거. 요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 정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투 문제집의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 음, 따따따.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영양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애들이 바로 주 영양소고, 주 영양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은 아닌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물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영양소다. 그래서 이 부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기염류, 그 다음에 바이타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물이지. 물이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가 물이에요.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물은 쉽게 온도가 안 변하거든. 그래서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운반하는 것도 물이 다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물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 그래서 물의 특징은 뭐냐? 얘는 우리 몸에 물질을 운반해 주거나,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해 주는 거. 물의 온도 변화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육당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 다시 할 테고. 그다음에 바이타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채소나 야채에 많이 들어 있는데 굉장히 적은 양. 우리 비타민 C 같은 거 있죠. 비타민 C나 비타민 A, 비타민 D 이런 게 굉장히 필수한 바이타민인데 굉장히 적은 양으로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역할을 기능을 조절하는 게 바로 바이타민이에요. 그래서 얘는 많이 적은 양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많이 먹어도 괜찮아. 다 배출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근데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다 무기염류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칼슘이나 나트륨 이렇게 약품 이름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 전부. 칼륨, 칼슘, 나트륨. 특히 요 칼슘이 우리 뭐의 성분이냐면 뼈의 주 성분이거든. 그래서 뼈의 성분이다. 그러면 걔는 무기염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다. 그러면 걔는 칼슘이니까 무기염류구나. 그다음에 바이타민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건 누구냐? 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오투 문제에서 혼합해서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지. 7번 문제. 19페이지에 19페이지를 볼게요. 네, 7번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첫 번째, 물은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 어때? 물은 체온 조절? 맞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도 우리가 물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3번.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한다. 자, 주로 몸을 구성하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 몸을 구성하긴 해. 근데 주로 몸을 구성하는 건 단백질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3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뭐라고 해야 돼? 얘는 주로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단백질은 주로 몸을 구성한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남은 탄수화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지방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맞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거는 아까 뭐였어? 주 영양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으니까 이 무기염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두 개 골라라 그러면 3번과 5번이 됩니다. 되겠죠? 8번도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8번을 보게 되면 자, 다음 영양소들이 뭔지 찾아라. 이건데 뼈나 이를 구성한다.
멸치, 버섯, 다시마에 들어있다. 뼈. 칼슘. 이런 애들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무기염류. 자, 그다음 주로 에너지원 나왔다. 주로 에너지원. 포도당, 엿당, 녹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뭐라고 그랬지? 주로 에너지원. 탄수화물. 머릿속에서 그려집니까? 자, 그다음에 1g당 약 9kcal. 자, 9kcal 보이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탄단지 중에서 누구다? 그렇죠. 지방이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을 쏙쏙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뼈가 나왔다. 그럼 무기염류. 주로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주로 몸을 구성하는 건 뭐다? 단백질. 그 다음에 9kcal 열량을 내는 건 누구다? 지방.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이 주 영양소들이 그러면 어떤 음식물에 들어있는가를 알아보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양소의 검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떤 음식물에, 야, 이 음식물에 A라는 음식물이 있어. 이 A라는 음식물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니? 단백질이 들어있니? 지방이 들어있니? 탄수화물이 들어있니? 단백질이 들어있니? 지방이 들어있니?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품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린 약품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시약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특정한 얘의 색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할 건데 탄수화물 대표적인 거 녹말하고요. 그 다음에 녹말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이두 가지 녹말과 포도당을 우리가 어떤 시약을 떨어뜨려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뭘 또 떨어뜨려야 되냐면 단백질 지금 여기 있는 단백질도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지방도 알아볼 거예요.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게 녹말하고 포도당이 탄수화물 종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 네 가지를 검출 한번 해볼 건데 좀 아까 얘기했죠. 얘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약품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 떨어뜨린 약품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 우리 알고 있어 이미. 우리 이미 녹말에 대한 걸 알고 있죠? 식물에서 배웠죠. 바로 뭐였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그냥 아이오딘만 쓸게요. 아이오딘 반응이라고도 하니까. 녹말에 아이오딘이 떨어지면 무슨 색으로 바뀌지? 그렇지, 청람색으로 바뀌죠. 어, 이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녹말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자, 포도당이 들어있으면 얘를 알아보는 건 바로 뭐냐면 베네딕트 용액이에요. 베네딕트 용액. 자, 얘를 떨어뜨리면 뭘로 바뀌냐면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자, 벌써 머리 아픈 사람 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거 암기법 아니까 쉽게 기억이 날 테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거 알긴 아는데 외우는 게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 금방 외우게 해줄게요. 싼쌤의 마법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거든. 좀만 기다려. 단백질을 알아보는 건 우리가 뭐냐면 뷰렛 반응이라고 그래. 뷰렛 반응. 이 뷰렛 반응은 두 가지 수산화칼륨하고 황산구리 이 두 가지 수용액을 갖다가 섞은 걸 뷰렛 반응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이 뷰렛 반응하게 되면 보라색이 나와요. 보라색은 우리가 한자로 자색이라고도 하거든. 이제 보라색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 3, 이걸 수단 3 용액이라고 읽어요. 수단 3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빨간색, 아주 빨간색, 우리 피 색깔이 나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홍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그 물질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여기 지금 A라는 어떤 음식을 넣었어. 넣었는데 여기다가 수단 3를 떨어뜨렸더니 색깔이
선홍색으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느냐? 마지막 걸 찾아서 우리가 지방이 수단3하고 반응하면 선홍색이 되니까 A에는 지방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시약과 색깔 변화를 알아야 되겠지? 자, 암기법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황제가 있었어. 황제가 살았는데 그 황제가 살고 있는 집이 노가청이에요. 노가청이라는 곳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황제가 살았어요. 어험, 내가 왕이야. 자, 이 황제가 살았는데 황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은 포악한 황제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포배황이에요. 자, 노가청에 포배황이 살았는데 그래도 황제다 보니까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둘이나 있었어. 아이, 나쁜 놈이야, 아주. 둘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이름이 누구였냐면 한 명은 뷰자. 좀 이름이 촌스럽죠. 한 명은 수선이. 아, 이 수선이가 좀 예쁠 것 같아. 이름이 좀 예쁘다, 그치? 수선이. 뷰자의 성은 단씨예요. 단뷰자. 야, 단뷰자. 복잡하네. 이름이 복잡해. 성도 복잡해. 단뷰자. 수선은 성이 지혜. 지수선이. 자, 이렇게 해볼까? 자, 노가청에 다시 해볼까요? 유치해도 해보자. 이 유치함이 여러분의 시험을 구원할 거다. 여러분의 시험을 만점으로 이끌 것이다. 자, 노가청에 누가 살았어? 포배왕이 살았어요. 자, 단뷰자와 지수선이 있었다. 노가청에 포배왕이 살았어. 단뷰자와 지수선. 해볼까요? 자, 아, 청에 누가 살았어? 포배왕이 살았어요. 자, 여자친구가 단뷰자, 지수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시험지 받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시험지 받자마자 요 그림을 그려놔. 자, 5단원 시험 범위 학생 있죠? 시험지 받자마자 일단 써놔. 알겠죠? 받자마자 쓰는 건 컨닝이 아니니까 노가청, 포배왕, 담비자, 지수선 그림을 그려놓고 이름을 써놓으세요. 써놓고 찾으면 다 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앞뒀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거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냐면 바로 이 베네딕트 용액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요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을 해야만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지금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 포도당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릴 거잖아. 그러면 아까처럼 어떤 색으로 바뀐다? 황적색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어, 바뀌는데 얘가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약간 가열을 해줘야 된다. 가열을 해줘야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왜 안 바뀌었냐 물어볼 수도 있거든. 가열을 안 해줬다. 어, 베네딕트 반응은 가해를 해줘야 된다. 자, 요거를 암기하는 건 여기 암기법에다 하나만 추가하면 돼요. 어, 포배왕이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 열이 많은 사람이야. 앞에다 열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포배왕은 열을 추가한다. 열이 있어야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 뷰렛 반응이요. 수산화, 뭐야? 선생님, 뷰렛 반응이요. 수산화나트륨이랑 황산골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써놨잖아. 단뷰자 복잡하다고. 복잡하면 뷰렛 반응이야. 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자, 12번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12번 보세요. 어떤 음식물이 들어있는 이런 영양소를 알아볼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A, B, C, D. 자, A에다가는 뭘 떨어뜨렸어? 아이오딘 떨어뜨렸어. 그럼 왜 떨어뜨렸을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녹말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야. 녹말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자, 옆에 써볼까요? 자, 청에 누가 살았어? 황이 살았어요. 여자친구 단뷰자와 지수선이 있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아이오딘이네? 그러면 넌 녹말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네? 만약에 색깔이 뭘로 바뀌었으면 노가청, 청남색으로 바뀌었으면. 자, B.
베네딕트네 포배황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너 여기에 포도당이 있어? 만약에 있다면 포배황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황적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수단 3. 지수선 떠올라야 되죠? 그럼 얘 누구야? 너 지방이 있어? 있다면 무슨 색으로? 오, 선홍색. 자, 그 다음에 복잡하네. 무슨 반응? 뷰렛 반응. 단뷰자. 그럼 너 뭐 있어, 여기에? 너 혹시 단백질 있어? 있으면 무슨 색? 자색. 보라색으로 바뀌어야 돼? 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봤다 이거야. 봤는데,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선홍색. 오, 선홍색. 보라색. 오, 보라색. 좀 더 지방하고 단백질 있구나.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방하고 단백질 있구나. 오! 너무 쉽다. 자, 영양소 검출 반응에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 이런 유형인 거야.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 한 거 안 한 거 보고 이 안에 뭐가 들었니? 찾아봐.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단순 암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영양소를 이제 했고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음, 본격적인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거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 자, 밥을 왜 먹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밥을 왜 먹는가? 결국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야. 자, 왜 살아야 돼? 우리 몸 안에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라는 공장에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뭘 넣어줘야 되냐면 양분을 넣어줘야 돼. 포도당 같은 애들을 넣어줘야 돼. 포도당 같은 애들을. 이렇게 포도당처럼 작은 입자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세포 자체가 작으니까. 그럼 세포 안에 공장이 있고 이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는 이 밥을 먹어서 우리 몸 안에서 뭘로 바꿔줘야 되냐? 이렇게 작은 입자로 바꿔줘야 돼. 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근데 이 밥 알갱이 하나를 보게 되면 밥 알갱이 하나가 포도당이 수천 개가 연결돼 있어요. 엄청나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큰 애는 세포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잘게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 바로 뭐다? 소화다. 소화의 작용은 그거다라는 거를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되지? 여러분들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게 소화의 목적이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겠어요? 궁금하잖아. 우리 몸에 어디에서 이렇게 소화작용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 대표적인 게 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가 있어요. 위장. 위가 있고요. 자, 요 위 밑에 보면은 작은 창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장이라고 해요. 자, 크게 입과 위와 소장만 기억하면 돼요. 물론 다른 소화기관들도 있지만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요 세 군데예요. 음, 어떤 애를 소화시키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3대 영양소 소화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녹말.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가 바로 녹말이거든. 밥에 있는 녹말. 이 녹말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포도당, 좀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당을 앞으로 육각형으로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음, 단백질은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 뭐냐면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얘가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요. 그 20종류가 어떤 순서로 결합했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종류를 다르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모양을 다르게 한 거고요. 녹말은 동일한 포도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육각형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이 있었잖아. 지방. 얘들이 에너지원이라 했잖아. 탄단지. 그러니까 얘들을 잘게 쪼개서 세포로 보내는 과정이 바로 소화란 말이지. 지방은 뭘로 되어 있느냐? 바로
올챙이처럼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리 3개 달린 올챙이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얘는 여기 나무 막대기처럼 생긴 게 바로 뭐냐면 모노글리세리드. 나무 막대가 하나 있잖아. 우리가 하나를 뜻하는 게 모노야. 모노레일 할 때 모노. 글리세린이 하나 있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거든. 얘와 그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뭐냐면 지방산이야. 그러니까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돼 있어. 얘들로 분해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녹말이 입을 거쳐서 위를 거쳐서 소장까지 오면은 요 소장에서 우리가 원하던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잘게 쪼개지고 있는 거야. 어딘가에서. 그다음에 단백질도 쭉 와서 소장까지 이제 오면 이렇게 다 쪼갠 다음에 소장에서 이제 심장으로 보낼 거거든. 그러니까 보낼 준비했다는 건 단백질을 잘게 쪼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들로 쪼개지는 겁니다. 지방도 결국에는 어디에서 소장 끝에서 모노글리세리드, 이게 모노글리세리드거든.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소화의 목적이다. 끝이에요. 음,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녹말이 뭘로? 포도당으로. 단백질이 뭘로? 아미노산으로. 지방이 뭘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나눠지면 되는 거야. 이게 목적이고요. 자, 그럼 어디서 이제 되는지만 볼게요. 자, 우선 녹말이 분해되는 곳은요, 두 군데야. 입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이에요. 음, 녹말은 입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 자, 단백질은 위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이에요. 자, 단백질은 최초로 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소장에서 한 번. 자, 지방은 소장에서만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특이한 게 찾았죠. 녹말,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되는 곳이 어디냐?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아요. 자, 소장에서는 바로 녹말, 단백질, 지방이 모두 분해되는 곳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녹말은 입에서 한 번 더 분해되고, 단백질은 위에서 한 번 더 분해된다. 라고 알면 되겠어요.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녹말에서, 입에서 이 녹말을 한 번 분해해주는 물질, 이런 거를 잘게 쪼개주는 물질은 소화효소라 그래. 녹말을 분해해주는 소화효소가 누구냐면 바로 침에 섞여 있는 아밀레이스예요. 이게 어디냐면 우리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야. 아밀레이스.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좀 쪼개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당, 우리가 설탕 같은 거라고 하거든. 이당류. 이렇게 쪼개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이제 소장의 소화효소. 소장에서는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 따른 소장에서 또 효소가 한 번 더 나와. 그 효소 이름 몰라도 돼요. 어, 아밀레이스와 효소가 한 번 더 나와서 이렇게 포도당으로 분해준다만 알면 되는 거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디서 분해된다? 위에서 분해된다. 자, 위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누구냐?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소화효소. 시험 너무 잘 나온다. 단백질을 최초로 분해해주는, 위에서 분해해주는 소화효소가 펩신이고요. 이때 위에서 나오는 위액이거든. 우리가 이걸 위액이라고 하는데 위액에 포함된 펩신 말고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염산이 있어요. 염산. 아주 강한 산인데 이 염산이 살균 작용도 하고 단백질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근데 염산은 소화 효소는 아니야. 도와주는 거야. 자, 어떻게 기억하냐? 어, 염산이라는 산에 신이 살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누구다? 펩신. 염산의 산 펩신이 살았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거야. 한번 분해해 주는 거야. 분해해 주면 단백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고 요 단백질을 한 번 더 분해해 주는 소화효소가 어디서 나온다? 소장에서 나오죠? 이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누구냐? 바로 트립신
신이 두 명 살지. 펩신도 살고 트립신도 살고. 자, 펩신은 염산에 있고 트립신은 소장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분해시켜 준다. 끝. 자, 지방은 어디서만? 음, 소장에서만. 지방을 분해해주는 소화효소의 이름이 라이페이스, 뭐뭐이스 이렇게 끝나는 게 소화효소 이름이 많아요.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자, 라이페이스가 바로 지방을 분해해준다. 되겠어요? 어,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고. 어, 그러면 소장에선 지금 뭐가 나와요? 아밀레이스. 소장에서 보세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나오죠? 자, 소장에선 이 세 가지 소에서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녹말, 단백질, 지방이 모두 분해되는 곳이 어디냐?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게 어디예요? 소장이다. 자, 그러면 이 소장에서 나온 소화효소가 세 가지가 나오지. 뭐뭐 있어요? 바로 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아밀레이스도 나오고 트립신도 나오고 라이페이스도 나오네? 맞아요? 어. 근데 얘네들은 소장에서 분비가 되지만 누가 만드는 거냐면 바로 이자라는 녀석이 만드는 거야. 자, 이자가 어딨냐면 요 위하고 소장 사이에 있어. 요게 이자거든. 요 이자에서 만들어서 분비를 소장에서 분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자액이야. 그 이자액은 정말 대박이죠. 왜냐면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모두 갖고 있는 아주 예술적인 애야. 자, 어떻게 기억하냐? 이자액은 예술이다. 영어로 이자액은 아트라. 자, 이자액은 아트라. 자, 이자액은 예술이에요. 이자액은 아트라. 꼭 기억하세요. 이자액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소장에서 얘들이 다 분해될 수 있다. 물론 소장의 소화 요소가 최종적으로 더 분해해주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 이자액이 더 중요한 거야. 됐죠? 끝났어. 소화 끝. 와, 이쁘다. 어때? 사진 찍어서 올려줘?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더 구체적인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일단은 이 정도 해놓고 나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먼저 볼게요. 자, 25번 문제 볼게요. 22페이지. 자, 25번. 자,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 이 그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이 그림은 사람의 얼굴이 안 나왔지만, 모양이 안 나왔지만, 어,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최종적으로 분해된 걸 보란 말이야. 포도당이죠. 그럼 간은 누구겠어요? 녹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최종적으로 분해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누구겠어요? 그렇지. 단백질이겠지. 자, 그 다음, 라는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리됐어요. 요 라가 뭐겠어? 그럼 모노글리세리드 되겠네. 모노글리세리드. 모를 줄 알았지? 자, 그럼 다는 누구다? 너 지방인 거 다 알아. 자, 그러면 녹말은 두 군데서 분해된다 그래서 어디서? 입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 그렇죠? 자, 입에서 나오는 요 효소 누구였어요? 아밀레이스. 어. 자, 그다음 단백질. 위에서 한 번, 소장에서 한 번. 자,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염산의 펩신. 그다음에 소장의 트립신, 신신. 자, 그다음에 지방은 뭐였어요? 라이페이스. 자, 근데 여기서 소장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와 소장에서 나오는 트립신, 소장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 아트라, 얘들은 전부 어디에 포함된 애라고요? 이자에게 포함된 애들이야. 자, 이자에서 만들어졌지만 분비는 어디서 된다? 소장에서 분비되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녹말, 나는 지방, 땡땡. 자, 2번. 쓸개즙은 가해소화를 돕는다. 요거 설명 아직 안 했는데,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요 A가 뭐냐면 요게 간이에요. 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아니란 말이야. 음식물은 어떻게 지나갔지?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소장으로 지나가는 거거든. 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아니에요. 근데 간의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간에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만들어가지고 요 간에 붙어있는 초록색 비, 요 쓸개거든. 요 쓸개에다가 쓸개즙을 저장해. 저장했다가 요 지방이 소화될 때, 아까 라이페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지방이 소화될 때 쓸개즙을 짝짝짝 뿌려줘요. 그러면은 지방이 유들유들해져가지고 분해를 잘 하게끔 도와주는 거야. 얘는 효소는 아니야.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자, 그다음에 라는 모노글리세리드다. 네가 답이네. A는 아밀레이스죠. B는 펩신이죠. C와 D는 소장에서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건, 자, 이게 조심하라는 거지.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거. 소장에서 나오니까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만들어지는 건 어디다? 얘는 이자에서 만들어진다. 자, 이자액은 아트라. 정말 중요한 거야. 이자액은 아트라,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다 만드는 게 누구다? 이자액이다. 이자액은 예술이다. 아트라.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이 해볼 건데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답을 써놓고 내가 정답을 쓰세요 하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와 하나 두겠습니다. 단백질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장소. 채팅창에 써놓으시고요. 음, 아직 답은 쓰지 마시고. 답 쓰지 마요, 아직은. 자, 그곳에서 작용하는 소화 효소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란 얘기야. 자, 30초 후에, 어, 쓰는 시간이 있으니까 30초 후에 선생님이 자체 교재에 선생님이 단톡방에다 올려줬었는데 늦게 들어온 지금 못 받았죠. 단톡방에다가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재. 네, 잠시만요. 단체 교재 올려주고선 정답 받을게요. 풀어보고 계세요. 잠시만요. 단체 교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단체 교재 다시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안 들어온 친구들 있으면 단톡방 들어오시고요. 자, 정답을 쓰세요. 네, 와, 얘들아, 내가 미리 얘기 안 했지. 수업 참여 잘하고, 하면은 마지막 시간에 상품이 있어요. 자, 수빈이, 민준이, 서윤이, 영훈이, 채린이, 정현이, 관우, 민재, 소연이, 보나, 지원이, 연우, 도훈이, 시원이, 민재, 채린이, 소윤이 다 잘했어. 다 잘했는데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자.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야,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험은 가차 없어, 그지? 자, 장소에 기호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 거 안단 말이야. 단백질 처음 분해되는 거 위야. 위인 거 알아. 근데 정답에는 뭘 써야 되냐면 D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작용하는 소화 효소 이름을 써라. 펩신. 자, 정확한 정답은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다는 거지. 지금 물론 위 펩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써주기 바란다. 여러분 선생님 D라고 쓰면 내가 위인지 모를 것 같아서 써준 거잖아. 내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알지. 고마워요. 땡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치매 소화작용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 자, 치매는 우리가 어떤 소화 요소가 들어있다?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장치하고 아이오딘 반응도 하고 베네딕트 반응도 했대요. 자,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될 거는 시험지다. 이게 시험지야. 그럼 우리가 해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아이오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 뭐 써놔야 돼? 옆에다가 노가청, 포배황,
단뷰자가 있었고 지수선이 있었다. 노가청에. 자, 아이오딘 반응 녹말. 아, 너 녹말 있나 알아보는 거구나. 자, 베네딕트 포배황. 너 포도당 있나 알아보는 거구나. 자, 일단 이렇게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아이오딘 반응에서 뭐가 나오면 어, 노가청, 청람색이 나오면 자, 포배황, 황적색이 나오면 되는 거다. 일단 써놓는 거지, 이렇게. 시험지라면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써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어, A에다가는 녹말을 만들어 놓고 증류수라는 건 그냥 녹말을 물에다 탔다는 거예요. 두 번째, B에다가는 녹말에다가 침을 섞었네. 자, 침에는 아밀레이스가 있죠? 그러면 녹말과 반응해서 침이 얘를 뭘로 만드냐면 엿당. 자, 당이 두 개짜리로 만들어 포도당 두 개짜리로 만들거든요, 이게. 엿당이에요. 어, 엿당은 여러분들 반응해서 포도당하고 반응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네딕트가 엿당도 반응하고 포도당도 같이 반응해요. 자, 그래서 B는 지금 어떻게 된 거다? 포도당이 아니, 녹말이 한번 분해된 것이고, A는 녹말이 분해가 안 돼서 이렇게 녹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녹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B는 이제 포도당까지 사실 안 된 거야. 사실 얘는 엿당까지만 된 거거든. 근데 포도당과 같이 보는 거예요. 엿당으로 된 거야. 그럼 포도당이 된 거야. 라고 보면 A는 아이오딘 반응을 하겠구나. A는 아이오딘 반응을 하겠구나. B는 베네딕트 반응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B는 녹말 반응을 하지 않고 A는 베네딕트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거든. 그래서 1번,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난 거 누구냐? A다. 색깔 변화를 써라. 노가 청량색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지? 자, 2번,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난 시험관과 색깔 변화를 써라. 자, 이걸 써보세요. 시험관 쓰고 색깔 변화 쓰세요. 자, 30초 드립니다. 참여를 많이 하면 선생님이 다 끝나고 점수를 다 환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적을 합니다. 음, 비디오 켠 친구들한테는 점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 안 했지? 이제 다음 시간에 비디오 많이 켜. 자, 정답을 쓰세요. 미안해. 30초라고 해놓고 너무 빨리 얘기했지? 그렇죠. 포배황, 비 무슨 색? 황적색이다. 쓰면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화 단원을 마치겠어요. 뭐 했어, 우리가? 동물의 구성 단계. 좋아, 잘했어요. 동물의 구성 단계. 세포부터 개체까지. 두 번째, 우리가 영양소는 크게 둘로 나눈다. 주 영양소와 동물 구성 단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영양소는 주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되는데 주 영양소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부영양소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있다. 무기염류는 뼈의 성분,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물은 가장 많은 양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 자, 하나만 여기 더 하자면 아까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 자, 바이타민은 우리 몸에 다른 건 다 몸의 구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얘는 바이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 자, 요거 하나 필수적으로 체크해 놓자. 바이타민만 몸의 구성 성분이 전혀 아닌 건 바이타민이에요. 자, 요거 하나 체크해 놓읍시다. 자, 그다음 영양소 검출 반응 정말 중요했죠. 자, 그림으로 기억하자. 포배왕이 살았는데 노가청에 여자친구가 둘이 있었다. 단뷰자와 지수선. 마지막으로 소화의 단계. 자, 이렇게 녹말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 지나가면서 어떤 소화 요소에서 어떻게 분해된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자액은 아트라 소장에서 분배되는 이자액이
녹말 단백질 지방을 모두 한 번씩 더 보내준다.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오케이. 됐습니다. 빠방. 자, 소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순환입니다. 아니다. 하나 남았다. sorry, 미안해요. 여기까지 했어야지. 여기는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체 교재를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우리 몸에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분해한다? 자, 순환까지 하려면 소화가 양이 많네요. 자,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이런 양분들을 먹어가지고 만드는 목적이 뭐다? 작게 잘게 쪼개는 거다라고 했지. 이 잘게 쪼갠 애들을 결국에 어디로 보낼 거냐면 우리 몸에 있는 heart, 심장으로 보내야 돼요. 이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에 펌프질을 빵 해가지고 이 심장에서 길을 따라서 온몸으로 다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소화한 녀석들이 어디에 떠 있어요? 둥둥둥둥. 소장에 떠 있잖아, 얘들이. 자,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클릭, 클릭, 꽝, 우, 클릭하세요. 클릭, 쭉 하면은, 여기에 소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소장이. 이게 소장의 내부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소화된 포도당이 와, 나 소화 다 됐어요. 아미노산, 나도 소화 다 됐어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나도 소화 다 됐어요. 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 심장으로 보내줘야 돼. 그럼 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소장에 나 있는 털이 있어, 이렇게 털. 이 털들이 얘들을 흡수하는 거야. 일로 와, 널 잡아먹을 거야. 심장으로 가자, 이것들아. 하면서 막 애들을 유혹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애들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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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흡수한단 말이지. 자, 흡수해서 얘들을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클릭.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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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우. 자, 왜 이렇게 융털이 쭈글쭈글하냐? 바로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흡수를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표면적이 얼마나 넓냐? 이렇게 생겨가지고 융털 하나를 쫙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융털 하나에는 요 내부에 이렇게 관이 하나 들어가 있어. 자, 요 관이 뭐냐면 바로 암죽관이에요. 자, 여러분 암죽관은요, 이 안에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기름 성분. 식용유 같은 기름 같은 것들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기름이 흐르고 있고요. 요 암죽관 옆으로 가느다란 혈관들이 감싸고 있어요. 자, 이 혈관이 뭐냐면 바로 가느다란 혈관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모세혈관이야. 음. 이 모세혈관은 물 성분이 흐르고 있어. 우리 혈액에 흐르는 거예요. 물, 혈액은 물이거든. 물 성분이 흐르고 있어. 자,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지. 야, 우리 몸 얼마나 똑똑하냐? 이렇게 소화시킨 애들이 지금 둥둥 떠 있잖아. 어떤 애가 떠 있어요, 여기에는? 포도당 떠 있잖아. 또 뭐 떠 있어? 아미노산 떠 있잖아. 또 뭐 떠 있어요?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떠 있잖아.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얘들아, 이 중에서 지방이 뭐야? 기름이잖아. 기름으로부터 분해되는 애가 누구니? 그래, 바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야. 그럼 얘들은 물에 흡수돼서 운반돼야 되겠어요? 기름에 흡수돼서 운반되겠어요? 기름에 잘 녹는 애들은 기름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서로 친한, 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야. 얘들도 마찬가지야. 기름은 기름에 녹는 거거든. 그래서 암주관이, 야, 니네 지방이 분해된 애들이지? 네, 맞습니다. 그럼 니들은 어디로 와야 돼? 일로 들어와, 이 녀석들아. 심장으로 운반해줄게 하면서 암주관이 얘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물 성분, 물에 잘 녹아. 우리 포도당 수용액. 링거 맞을 때 여러분들 수액 맞는 게 포도당 수액이야. 물에 잘 녹아 있잖아요. 애들이 물에 잘 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물 성분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쭉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까지 운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플러스 무기염류. 우리 아까 무기염류가 칼륨, 칼슘 이런 이온들이라고 했잖아. 이온들도 물에 잘 녹아. 이온 음료 들어갔잖아. 이온 음료. 물에 잘 녹아 있는 음료들이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아, 수용성인 애들은 수용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에 잘 녹는다는 애들이. 이런 애들 누구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자, 이런 애들이 어디로 흡수된다?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물에 잘 안 녹아. 누가? 기름으로부터 분리된 애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자, 이런 애들은 어디로 흡수가 된다?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장. 최종적인 대장으로 가면 대장에서는 소화작용은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대장에서 역할은 뭐만 일어나냐? 물만 주로 흡수되고요. 그래서 남은 찌꺼기가 대변이 돼서 항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소화작용이 끝나는 거예요. 오, 박수.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순환계 보겠습니다. 순환계. 좀만 더 하자, 우리. 10분만 더 하자. 순환계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어, 자, 달려보자. 두 번째, 순환계 갑니다. 순환계. 자, 순환계는 뭐냐면, 자, 우리 몸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소화작용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소화를 다 시켰잖아. 그러면 소화시킨 물질을 세포들로 보내주려면 바로 우리 몸의 고속도로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온몸의 세포로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흡수한 애들을 심장으로 보낸다고 했죠? 바로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해가지고 온몸에 있는 세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 사이사이로 이런 혈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어, 이 혈관이 바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들 사이사이에 다 끼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가지고 온 양분들, 영양분, 그 다음에 필요한 산소, 영양분과 산소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 세포가 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걸 운반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혈관이고 그 혈관을 운반해주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순환계다. 그래서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 하면은 가가지고 온몸의 세포들한테 가가지고 양분 포도당 가져왔어요. 자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포도당 가져와서 선착순. 세포들이 저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받아. 산소 가져왔어요. 산소 필요하신 분 저요 줘 주세요. 막 나와서 받는단 말이야. 받은 다음에 야, 혈관이 얼마나 이 순환계가 착하냐면 이 세포들이 이렇게 양분을 만들고 나면은 찌꺼기가 나와요. 그 찌꺼기가 뭐냐면 노폐물들이거든. 그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 요 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끝나고 나면 이런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다른 각종 노폐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들까지 그냥 쓰레기. 와,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쓰레기 다 주세요. 제가 다 가져갈게요 하면서 혈관으로 다 얘들이 쓰레기 다 버리는 거야, 세포들이. 그러면은 이걸 싣고서는 심장을 거쳐서 폐까지 가가지고 폐는 또 우리 몸의 정수기거든. 이 폐에 가서 노폐물 다 버리면서 자, 쓰레기 갖고 왔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그럼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 그럼 심장에서 이제 폐에서 받은 산소와 소장에서 옮겨온 이런 각종 영양소들을 쭉쭉쭉쭉 압축해가지고 팩으로 딱 싸가지고 자 펌프질 간다 빵 하면은 다시 온몸으로 쭉 가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서 가는 게 바로 순환계다. 자 그러면 우리 순환계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심장과 혈관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심장과 혈관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네. 우선 우리가 심장을 이해하려면 심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곧 끝나요. 원래 10시까지인데요. 네, 10시까지인데 10분 10시 10분에 끝낼게요. 네, 추가로 10분 더 할게요. 자, 심장에는 방이 4개가 있어요. 심장에 방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심장이 이렇게 웃고 있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냐?
방실방실 웃는다. 방실방실, 방실방실 웃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쪽이 바로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심장의 방, 우심방. 자, 우심방 밑에는 우심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 우리 얼굴이 있을 테니까 우리 얼굴의 왼쪽이 이쪽이 이쪽이잖아. 그치? 그럼 왼쪽에는 왼쪽의 방, 좌심방. 왼쪽의 방, 좌심실. 이렇게 해서 방실방실 기억하면 돼. 위쪽에 있는 게 방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실이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네 개의 방이 있다. 첫 번째, 심장의 구조를 기억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혈관의 이름인데요. 자, 혈관의 이름인데, 모든 혈관 다 똑같아요. 심장을 기준으로 혈관의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전부 다 이름이 뭐냐면 동맥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은 전부 다 정맥이에요.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전부보다 동맥이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전부보다 정맥이다. 됐나요?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 우심방에 연결된 혈관이 있고 우심실에 연결된 혈관이 있고요. 좌심방에 연결된 혈관이 있고 좌심실에 연결된 혈관이 있어요. 자, 이 혈관들의 이름은 심장으로 들어오냐 나가냐에 따라서 동맥이냐 정맥이냐가 결정이 된다. 자, 이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준 상태로 우리가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림 볼게요. 요 그림 어디냐면 O2 27페이지. O2 27페이지 보세요. O2 27페이지. 자, 요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자, 그러면 자, 얘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가의 이름은 뭡니까? 가. 가가 바로 뭐겠어요? 얘가 우심 방이 되겠죠. 나는 뭐가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실, 우심실이 되는 거고. 라는요, 좌심 방이 되는 거고. 다는요, 좌심 실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심장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심장의 방이 누구냐면 바로 좌심실이에요. 왜냐면 요 좌심실이 근육이 제일 두꺼워. 지금 봐도 두껍지. 여기서 몸을 빵 누르면 요 좌심실에서 이제 우리 온몸으로 좌심실에서 우리 온몸으로 이렇게 혈액이 쭉 나가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양분을 가지고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 좌심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좌심실에서 지금 나가는 이 혈관의 이름은 동맥입니까? 정맥입니까?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 되는 거야. 얘는 뭐다? 동맥이다. 근데 이거를 크게 나간다 그래서 온몸을 크게 나간다 그래서 대동맥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대동맥은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좌심실에서 출발하는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이 바로 뭐다? 대동맥이다. 자, 이게 출발했어요. 자, 출발해서 온몸의 세포로 간다 그랬죠. 그 세포에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 있는 혈관이 바로 뭐냐면 모세혈관이에요. 자, 모세혈관에서 좋은 거 다 주고 양분과 산소 주고 다시 이제 우리 어디로 들어와야 돼? 심장으로 들어와야 돼.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어디로 들어옵니까? 온몸을 돌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어디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자,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은 동맥입니까? 정맥입니까? 소연아, 이거 동맥이니 정맥이니? 들어오니까
정맥이죠. 자, 아까 크게 나가는 걸 대동맥이라 했으니 얘는 크게 돌고 들어왔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지?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자, 지금 어떻게 한다? 온몸으로 나가는 이 순환은 어떻게 나간다?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한다? 바로 좌심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대정맥으로 해서 대정맥으로 해서 어디까지 들어온다? 우심 방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항상 나가는 건 실에서 나가서 방으로 들어와요. 자, 좌심실에서 나가. 이런 순환. 좌심실로 나가서 그림하고 잘 비교해서 보세요. 좌심실에서 나가서 온몸을 거쳐서 대정맥을 돌아와서 빠졌다. 좌심실 하나 빠졌네. 못 빠졌어. 대동맥이 빠졌다. 그지? 큰일 날 뻔했네. 대동맥. 자,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을 가서 대정맥을 가서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이게 바로 무슨 순환? 온몸을 거치는 순환. 온몸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회로 갑니다. 우심방까지 들어왔잖아. 그럼 우심방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심실로 온다고. 그러면 이 우심실에서 자, 여기 지울게요. 다시 이제 여기는 지우고 나서 자, 온몸을 돌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제 우심실에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오지. 나가 뭐야? 우심실이죠. 자, 요 우심실로 들어와서 우심실도 근육이 있잖아. 얘가 빵 누르는 거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여기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어디로 가냐면 폐로 나간단 말이야. 자, 그럼 우심실에서 나가는 이 혈관 A. A의 이름은 뭐가 되겠어요? 나가니까 뭐야? 동맥입니다. 아까 크게 나가는 건 대동맥이었죠? 이건 폐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폐동맥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폐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는 어디야? 좌심방. 방으로 들어온다 그랬지? 좌심방으로 들어와. 자, 좌심방까지 연결된 D. 자,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뭐예요? 정맥이에요. 자, 무슨 정맥이에요? 폐정맥이에요. 자, 끝났다. 자, 그러면 폐를 거쳐서 들어오는 순환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하는데 폐순환 경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심실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폐로 가기 전에 거치는 혈관이 뭐예요? 우심실에서 나가니까 폐동맥. 그래서 어디로? 폐로. 자, 폐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정맥. 무슨 정맥? 폐정맥. 그래서 어디로? 좌심방으로 들어온다. 자, 요 경로가 바로 뭐다? 폐순환의 경로다. 됐나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교재 볼게요. 자,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요 그림, 방금 얘기했던 요 그림인데, 온몸 순환. 온몸 순환은 어떻게 가냐? 좌심실에서 출발을 해서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을 거쳐서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까지 들어오는 게 바로 온몸 순환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온몸을 거쳐서 들어온 혈액이 이제 우심실로 와서 폐동맥을 거쳐서 폐로 가서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까지 들어오는 게 바로 뭐다? 폐순환이다. 자, 요거를 요 그림에서 방금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머릿속에 찾아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온몸 순환과 폐순환까지 혈관의 이름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